저는 국풍 MI 수학과 팀장이고요. 최정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희가 올해부터 고교 입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이름이 뭐냐면 우선 선발권 폐지죠.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하는 내용이 결국엔 올해 우리 연말에 지금 예비고일로 올라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올해 입시가 내년 올라가는 중1한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엄마들하고 상담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수업적인 상담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까지 어떻게 그려드릴 수 있다라는 상담까지 이루어지시면 분명히 신입생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과는 이미 그렇게 해서 창출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식구잖아요. 국영수 식구니까 그렇게 좀 같이 공유해서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우선 선발권 폐지죠.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작년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작년에는 제일 처음에 입시를 치르는 학교가 어딜까요? 3학년 올라가서? 네, 영재고라고 하시는데 영재교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재학교예요. 그러니까 영재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고등학교 법을 받지를 않아요. 무슨 영재교육법? 이런 쪽에 의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영재학교고, 영재학교 입시는 3월부터 시작을 해요.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리고 영재학교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거기도 분명히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소개서 첨삭이 언제부터 들어가면 대부분 1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는 이미 더 늘었어요. 개수가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학 실적을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세종영재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 서울대 그 합격생이 넘버 10 안에 들어갔나요? 11인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재학교 입시는 앞으로도 계속 흥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영재학교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학교가 어딜까요? 대부분 아시면, 네, 과학고등학교거든요. 네, 과학고등학교 입시가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자사고예요. 그쵸? 그리고 외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고를 했죠. 그쵸? 그래서 작년에는 영재학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과고나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뒤에 일반고에서 2개를 선택을 했었죠. 그쵸? 그럼 올해 바뀌는 판은 뭐냐면 과고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과고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그 뒤에 자사고, 특목고, 외고, 일반고가 동시에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일반고에서 선택했던 2개의 티켓에 자사고, 외고, 특목고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중3 어머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잘 건드려 주시더라도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당신네 학원 믿겠습니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고,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전기 모집에 영재학교,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후기에 전국 단위 자율학교, 그 다음에 일반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전기에서는 영재학교 과고, 그런데 전기에 또 들어가는 게 특성화고랑 그 다음에 마에스터고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것도 일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기에 이제 다 몰렸다는 거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율학교, 일반고까지 다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자사고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경희고, 선덕고, 이화여고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와 그 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가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르고 선발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선생님들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서 입학 규정을 보셔야 돼요. 입시 규정을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지금까지 총 몇 개냐면 몇 개야? 10개고요. 그리고 자사고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지역 친구들은 하나고를 많이 지원을 할 거예요. 하나고 입시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무려 서울대 배출생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자사고, 과고, 영재학교 합쳐서 1등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메리트 있게 말씀하시면 엄마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주세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냐면은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유형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자체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합니다. 그럼 이 단어에서 이미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엄마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올해 입시가 바뀌는 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요, 외고랑 국제고에서 지원 자격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은 이거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외고랑 국제고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2학년 2학기까지는 ABCD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께 뭘로 들어갔었냐면 100분위로 들어갔어요. 1등급부터 9등급, 9등급제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모두 다 성취평가제로 바뀝니다. ABCD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바뀔까? 혹시 왜 그렇게 바뀔지 좀 이해되시는 분 있으세요? 김태욱 선생님, 왜 그럴까요? 미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달라서요? 네, 2등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윤지쌤은 어떨까요? 모르겠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래서다. 미달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외고 같은 경우도 미달라가지고 애들이 그냥 합격한 사례가 있죠. 뒤에서 제가 그 외고 그 경쟁률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와 라는 소리가 나실 거예요. 굉장히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냥 1.0 몇, 1점 몇, 대부분 1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상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BCD로 바꾸는 건 뭐냐면 지원자 수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경쟁률을 올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게다가 외고가 뒤로 밀려서 일반고하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사고 이렇게 다 몰려 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와 가능해 라는 걸 보여주려고 늘리는 거니까 엄마들하고 얘기하실 때 이 부분이 왜 바뀌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동점자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동점자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외고랑 국제고에서 수학, 과학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국어와 사회가 들어가요. 국어, 사회 성적으로 동점자를 선별을 하는데 말 그대로 3학년 2학기 국어 가지고 먼저 하고 국어 가지고 동점이면 사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은 다음 학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순서대로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동점자가 생겼을 때 이걸로 판별을 하느냐? 아니에요. 1단계 서류를 넣을 때부터 이거 성적을 다 제출합니다. 그럼 뭘까요, 과연?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말은 못하는데 말 그대로 그 성적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이의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영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준비했구나가 어떻게 되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올해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고 국제고에서는 이게 가장 큰 변화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합격을 만드는 지름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연히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면접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교사 추천서가 다 들어갔었죠. 근데 올해부터 교사 추천서가 다 빠집니다.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친구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생기부를 기반으로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만큼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면접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여기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면접 준비는 그냥 말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기부에서 이 친구의 진로 선택도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을 어떻게 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왜 이과에 지원하게 됐는지까지를 알아야지만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토피아라든지 뭐 중요 학원들은 면접 준비를 다 해줘요. 해줄 때 예시 문항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실 텐데 항상 빼먹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소개예요. 말 그대로 자기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줘보세요. 그러면 30초 동안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자기가 왜 이 학교에 지원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너라는 사람 딱 소개를 해봐라.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이걸 물어보는 걸 간혹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답 잘하면 뒤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면접으로 가려면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생부에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두 번째 쪽에 제가 이제 중간 이유부터 다 써놨거든요. 학생부 관리에서 중요한 체크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진로 희망이죠. 왜 여기를 진로를 내가 선택했고 그 다음에 왜 당신네 학교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학년 때 진로와 2학년 때 진로가 달라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야 니네 이거 안 돼, 이렇게 바뀌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바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바뀐 동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활동들이 완전히 바뀌면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친구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핵심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독서예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계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든든한 거죠. 그래서 독서 활동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영역만 읽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인성 영역이라든지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영역,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부터 굉장히 달라지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생기부에 적힐 내용인데요. 지금 1학년이 자유학년제죠.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도 이 친구들 시험 안 본대요. 휴원한대요. 굉장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기부에 그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면 자유학기 활동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유학년제 때 이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내가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시간 때우기로 하는 것들이 전혀 이제는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너 진로희망 뭐로 썼니? 그러면 이런 동아리 해.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시험 보니? 어떤 거 하라고 하니?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체크가 돼야 되고 엄마들한테도 얘기할 것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절대적으로 이 친구는 나중에 가기가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나중에 입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라는 게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강제는 아니에요. 또 강제는 아니다 보니까 학교별로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입시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고 입시안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올 게 뭐냐면 자사고랑 외고랑 그 다음에 특목고랑 그 다음에 국제고겠죠. 그렇죠? 여기 입시안들 보시면서 어떤 요소들을 반영을 하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상담하기 시작하시면 저는 장담하는데 아이들 겁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량이 이제부터 더 발휘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그런 거 얘기해요. 저희가 그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평가할 때 과연 몇 학년 생기부까지가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될까요? 언제 것까지? 응? 박희수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3학년 1학기요? 2학년까지입니다. 네. 그 세특, 행특이라고 그래요. 세부사항이랑 무슨 특히 행동발달상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모두 반영되는 건 2학년까지예요.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내가 어느 학교로 갈지를 결정하는 건 3학년 때죠.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3학년 때만 열심히 해도 가능해 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는 건 2학년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3학년 때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3학년 때는 이런 학습 방법과 그리고 완벽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했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여질 수는 있잖아요. 어디서? 자기소개서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팩트들도 좀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상담하는 사람들은 성적도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면 모든 내용도 3학년 1학기까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안 써놨는데 자사고에서 두드러진 올해 바뀌는 건 뭘까요? 봉준쌤 뭘까요? 자사고에서 1차에서 바뀌는 겁니다. 1차 지금 12월달 이후로 다 밀렸잖아요. 그럼 뭐가 더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사고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 성적이겠죠. 그쵸?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1차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2차 때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사고에서 이제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자사고를 가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대충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친구들이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선생님 저 좀 쉴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더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간단히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뭐냐면요. 이제부터 올해 입시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조금 더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이건 그냥 퍼온 거예요. 퍼온 거냐면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자사고랑 외고랑 국제고를 지원을 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경기권은요. 완전 죽음의 조가 됐습니다. 정말로. 완전 죽음이에요. 거기는 완전
전쟁터가 될 거고요. 서울은 그나마 낫습니다. 난 이유는 뭐냐면 평준화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경기권은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서울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떨어지더라도 처음에 지원할 때 임의 배정 동의서라는 걸 써요. 그거를 쓰고 나면 본인 집에서 그 통학이죠, 통학. 그 교통수단 이용해서 통학할 때 30분에서 40분 이내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까운 곳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학교를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가니까 어디로 배치받을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거 하나가 생기셔야 돼요. 그러면 배치받을 때 학교 지역은 어디까지 가나요? 자, 뒤에다가 제가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그 일반 그 뭐라 그래? 그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구역이 있어요. 일반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1차, 2차에서 일반고를 지원한 친구들이 배정받는 단위예요. 말 그대로 우리 동네입니다. 근데 통합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구와 옆에 구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3, 40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올해 2018학년도에 서울대 입시 결과를 제가 구별로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죠. 일반고를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별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는 봐야 될 게 이쪽에 있죠. 어디 있어요? 노원하고 도봉 지역이겠죠. 그쵸? 맞아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러면 여기 까만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냐? 빨간색은 올해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까만색은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진고도 들어가 있고 서라볼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두드러진 게 뭐냐면 대진여고하고 재연고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머님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지원할 때 재연고는 별로 염두에 안 둬요. 대부분 센 학교 얘기하면 서라벌, 대진, 대진여 아니면 여자는 뭐 용화여고 정도, 영신여고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연고는 별로 염두에 안 두시거든요. 근데 재연고도 굉장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중요한 성격이에요. 뭐냐면 1등부터 30위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서울대 합격생 순위를요. 보시면 제일 위에 하나고가 있죠. 그리고 서울과고가 있죠. 대부분 영재학교와 과고 위주예요. 근데 자사고 중에 유일하게 위로 올라간 게 하나고죠. 민사고는 예전만큼의 메리트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민사고는 점점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0위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대부분 자사고 하면 상상고를 먼저 쳤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고가 그 뒤엎은 상황이죠. 하지만 상상고를 고집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수학 선생님들은 나중에 혼나요. 진짜 이러시면. 국어 선생님들도 좀 아셔야 돼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추시면 제가 기프티콘 드릴게요. 뭘까요? 그 정석 만드신 분이 세운학교. 아, 그것 때문에요? 기프티콘을 저한테 주셔야겠네요. 자, 뭐냐면 상상고는요. 과고도 따라갈 수 없어요. 뭐냐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몰려요. 그래서 의대 배출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합격생 보시면 정시와 수시로 나뉘어서 비교를 좀 해드려요. 그럼 하나고는요. 수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상상고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몰린다 그랬잖아요. 정시 비중이 높습니다. 수시는 한 자릿수인데 정시가 막 20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로.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재수생을 포함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상고가 그 재수생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재수생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재수생이 몇 명이고요, 몇 명이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결국에 지금까지도 재수를 하면서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입시에서 인서울에서 중상위권 위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특목고와 자사고와 그다음 외고가 아직까지는 정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그 판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입시 실적은 계속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판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일단 올해 판을 보자는 거니까 올해는 이렇게 상담이 되시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예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들어온다. 대신에 여기는 대치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보시면 이제 뭐 두드러진 특생들이 다 나오니까 대부분 외고에서도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서울외고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근데 그것들은 좀 이제 저희가 조금 엄마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학원에서 하면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 반대로 좀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까지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국 단위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중3 친구가 천안 북일고를 가겠대요. 북일고 실적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쟁률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핫.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고는 저희가 밀어도 좋은 학교라는 거. 다만 밀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신입을 못 받는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왜냐면 하나고는요, 아예 그 사교육 말살 정책으로 한 달에 한 번 내보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뭐 지금 저희 들어간 아이도 대표적으로 2명 정도가 있는데 전교 1등이었어요. 그냥 다 전교 1등이었는데요. 들어가가지고 수학 5등급 맞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엄청 혼났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엄마들한테 어필을 해서 얘네 여기서 들어가기 전까지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 근데 심지어는 국어랑 영어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교가 창문여중이었고 그 다음에 수락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이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수학에서도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게 이제 좀 놀라운 것들이죠. 뭐냐면 외고 경쟁률이에요. 네, 외고 경쟁률. 경기권은 보실 필요도 없어요. 경기권은 올해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죠. 왜냐면 경기권은요, 평준화에서 떨어지면 비평준화로 가야 돼요. 거의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건 아니죠. 하지만 경기권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의정부라든지 이쪽 별내라든지 이쪽에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권만 보시더라도 보시면 지금 17학년도 경쟁률 나왔죠. 그 다음에 18학년도 경쟁률 나왔죠. 2점대를 넘는 학교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제일 가까운 서울에고는 0.8이었어요. 0.8. 지원하면 다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머리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용인외고나 그 다음에 뭐 이런 학교들이 뭐냐면 처음에 지역 인재를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걸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넓혀야 되잖아요. 더 많은 애들을 받아야 그만큼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 입시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저도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뭐 단톡방에 업로드를 해드리든 할 테니까 다 같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해서 계속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하는 건 제가 해도 되니까 누군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외고의 타겟을 맞춘다고 한다면 경쟁률은 사실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서울은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배정 동의서를 작성을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것도 있어요. 미달난 학교들에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자사고나 특목고 중에도. 근데 미달나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멀리 있는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대치동에 있어요. 근데 외고, 자사고 국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임의배정 동의서를 받으면 강남에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관악구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강남에 살던 친구가 관악구로 고등학교를 다니겠느냐. 그렇게 3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괜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22개 광역 자사고들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경쟁률이 작년보다 거의 다 떨어졌죠. 그쵸? 떨어지는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경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미달이 나서 아이들이 다 합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여기 가서 메리트가 얼마나 있겠느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보여드릴 거예요. 경희랑 선덕, 이화, 그 다음에 이 근처에서 메리트 있는 대진, 서라벌, 대진여고 이 친구들의 모의고사 1등급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히려 대진, 대진여고, 서라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는 비중이 더 높아요. 네, 선덕이나 경희나 이화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딱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인원수거든요. 인원수가 많은 학교에 가야지만 그만큼 높은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메리트들이 없는 거예요. 경희고는 많아야 200명대예요. 200명대. 문이과 갈라져 버리면 100명이에요. 자기 등수가 퍼센트예요. 이런 사태가 생긴다는 거죠. 올해 서라벌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인원수가 100명이 줄었어요. 100명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14명이 1등급이라는 얘기죠. 확률적으로도 여기에 가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그 탐구 과목 중에서 과학 선택할 때도 왜 화학하고 예전에 생명과학을 선택했을까요? 지원자 수가 많으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바뀌었죠. 지구과학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대부고랑 이화여고랑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화여고는 재단이 없습니다. 그냥 이화여고예요. 아셨죠? 그것도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올해 상담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나 외고로 밀 것이냐,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을 저희가 드리는 건데, 대신에 이런 길로 갔을 때 이 친구의 성향상, 이 친구의 공부 방법상 이 길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올 후폭풍은 어머님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볼 건 어차피 강북이니까, 강북을 보시면 강북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강북구, 성북구. 그 다음에 노원은 이쪽에 있죠. 노원, 도봉구. 그쵸? 자, 요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학교군이 뭐냐면 일반고를 2개를 지원한 친구들은 1차, 2차에서 여기로 배정이 돼요. 여기로 배정이 될 거니까. 왜냐면 이게 하나로 뭉쳤으면 일반고가 가려고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 2차에서 먼저 얘네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나서 떨어진 아이들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 다 모아서 3차에 배정을 할 때는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보시면 북부, 성북, 강북 다 묶여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노원하고. 안 보이네. 동부 북부 아닌가? 네, 아무튼 요거, 북부하고 뭐 이렇게 모이는 거, 성북, 강북 모이는 거니까 북부면 여기겠네요. 그쵸? 네, 여기로 몰려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반대로 저쪽 기름이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생겨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오롯이 어머님들과 아이의 선택에 맡기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고1을 받을 때도 저희가 설명회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미 학교를 정한 분들이 계세요. 뭐 서라버리든 대진이든 가야 된다. 근데 그 아이 성적이 바닥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컨설팅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그래서 올해 겨울방학이 됐을 때 예비 고1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1, 중2도 저는 지금 계속 이쪽에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건드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엄마들 아무것도 모르세요. 대충 알고 넘겨짚은 엄마들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우리 학원 믿고 따라올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심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이 프린트에서요, 요 밑에 써놓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주면 좀 더 나를 믿고 따라오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3학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중1, 중2 모두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1은 지금 자유학년제 하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가 중요하다는 거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관리가 되는 곳이 국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분명히 어머님들이 믿고 따라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는 띄우지 않았지만 제일 뒤에 보시면 이제 Q&A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가장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 불합격했을 때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넣어놓은 거니까 그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년부터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거,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엄마들한테 지금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들은 이미 불안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학원 일요일 수업 규제죠. 그쵸? 근데 이거는 하려면 과정이 복잡하겠죠.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적용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게 걸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저희가 뭔가를 고민할 건 아니지만 후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저희 중등간에서의 목표가 인원이 몇 명이 되던 간에 거기에 적어도 30%에서 40%는 이런 입시 상담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중요한 시간 뺏고 마련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발판으로 조금 더 많은 자료들 만들어서 제가 그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